최근 개봉한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균열되는 차원과 뒤엉키는 시공간의 다중우주를 배경으로 제목 그대로 대혼돈의 끝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이런 한 편의 만화 같은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는 실제로도 존재 가능할까요?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정말로 다른 우주를 넘나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작가입니다. 오늘도 투디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고 왔는데요. 예. 마블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저 멀티버스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마블맨이 아니랄까봐. 재밌었습니까? 영화도 흥미로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맨날 다중우주 물어보고 그래요. 다중우주, 즉 멀티버스는 진짜 있는 겁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확실히 알겠습니까? 다만 과거에는 이게 정말 SF 취급받던 내용이지만 네? 현재는 이게 많은 학자들도 존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확실한 과학자들도 많고요. 과거에는 공상과학, 즉 마블 영화 비슷하게 취급받다가 최근에 거의 정설화되었다면 그 사이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처음 초기의 빅뱅 이론, 이거를 표준 빅뱅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때만 해도 빅뱅 이론이 많은 우주 탄생의疑問을 해소해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반대로 빅뱅 이론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현상과 실제의 우주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주에 남아있다는 빅뱅의 잔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노벨상을 받은 발견이잖아요. 그렇죠. 빅뱅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 같은 것이고, 온도가 이제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절대 온도보다 겨우 2.726도 정도 높은 온도가 된 겁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도 관측이 되는데 이 온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게 같은 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빅뱅의 증거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질의 온도는 어디서나 똑같이 식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모인 정도에 따라 온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주의 수많은 은하들은 우주 팽창 과정에서 미세한 밀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물질들을 끌어모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땠을 거라고 봅니까? 엄청 빠르겠죠? 빛의 속도로 팽창하지 않습니까? 빛보다 빠른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빅뱅은 한 점에서 9의 모든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고 하면은 팽창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은 거리가 빛의 속도의 2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죠. 북쪽으로 빛의 속도, 남쪽으로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은 서로의 거리는 이제 빛의 속도의 2배의 거리가 되죠.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온도의 차이, 즉 열의 이동 속도도 빛보다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북쪽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와 정반대인 남쪽에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거의 일치해요. 1만 분의 1 이내로 일치합니다. 이것도 빛의 속도로 팽창했다고 하는 표준 빅뱅 이론은 설명이 좀 어렵지요. 그러면 우주 팽창이 빛보다 빨랐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초기에 거의 같았을 때 엄청나게 급격한 팽창을 했다는 그게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주론입니다. 앨런 구스가 처음 제안한 이론이고 안드레이 린데가 이제 구체화한 이론입니다. 이게 이론상으로는 이제 그럴싸하지만 증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반대하는 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정밀한 관측 결과들로 인해 현재는 점점 정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할 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자가 우리의 시공간에서의 속도는 이제 그보다 빠를 수는 없지만 시공간 자체의 팽창은 빛보다 빠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빛보다 빨리 팽창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이론은 10의 마이너스 34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요 사이에 10의 78승배 이상 팽창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필 딱 그때 그렇게 팽창한 겁니까? 끼워 맞춘 거 억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팽창의 원인은 진공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양자 이론에 의하면은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들이 마구 요동치는 상태거든요. 이거를 이제 양자 요동이라고 합니다. 양자 요동이요? 예. 진공에서는 끊임없이 매우 짧은 찰나에 가상의 입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에너지도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죠. 아니 또 가상 입자는 뭡니까? 가상 현실이에요? 그리고 저런 게 생겼다 없어졌다 한다고 하면 진짜 진공이 맞는 겁니까?
그 에너지 그 보존 원칙에 그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뭐 이것만으로도 오늘 얘기 다 못하니까 일단 그 진공 상태는 그 가상의 입자와 그에 따른 그 또 반입자가 생성되어 계속 소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거는 증명된 건가요? 요 가상 입자의 생성과 그 소멸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그 너무 짧아서 그것을 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캐시미르 효과라고 해서 그 두 개의 금속판을 매우 그냥 극도로 미세한 간격을 두고 이제 평행으로 세워놓으면은 그 미세한 공간에서 그 미세한 당기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 관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입증됐어요? 예. 아무튼 이 진공 상태라 하면은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지만 그 에너지가 0은 아니에요. 이 진공에는 이 가짜 진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뭐 또 가짜 진공은 또 뭡니까? 엄격한 과학에 뭐 진짜 가짜가 나옵니까? 여기서는 그 에너지 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이거는 이제 보통 위치 에너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것은 그 미끄럼틀이 놓이는 그 바닥에 서 있는 것보다도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그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상태는 아래에 있는 것보다 그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둘 다 안정적인 상태예요. 뭐 둘 다 지금 굴러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안정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그 바닥에 서 있는 것은 더 불안정할 상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적인 상태예요. 뭐 바닥에서 뭐 더 떨어질 데가 없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반대로 미끄럼틀 위에 서 있는 것은 준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안전적인 상태, 즉 그 바닥에 서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준안정 상태에 있는 것은 그 무언가에 의해 그 불안정한 상태, 즉 그 뒤에서 누가 뭐 민다든지 해가지고 그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지면은 그 안정적인 상태의 에너지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미끄럼틀 위에 있는 상태를 그 가짜 진공, 그리고 미끄럼틀 아래 그 바닥에 지금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진짜 진공, 그리고 뒤에서 누가 미는 것을 그 양자 터널링에 뭐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미는 것은 양자 터널링. 양자 터널링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자는 그 진공 상태에서도 그 튀어나왔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양자는 그 파동 확률에 의거해서 그 고전 역학에서 허용되는 범위 밖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고전 역학에서 허용되는 범위 밖이라는 말은 또 뭐예요? 이거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상자 안에 있는 입자가 상자를 뚫고 그 위치할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양자역학 얘기는 아니니 뭐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 그 이러한 현상을 그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양자 터널링으로 인해 그 가짜 진공이 그 진짜 진공 상태로 전환되며 여기서 이제 엄청난 팽창 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이 그 공간을 2배, 또 거기에 2배, 또 2배 이렇게 뭐 10의 78승배 이상의 크기로 팽창하다가 이 가짜 진공이 이제 진짜 진공이 되면서 멈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 팽창의 시간이 이 가짜 진공이 진짜 진공이 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럼 그 이 급격한 우주 팽창과 다중우주는 과연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 인플레이션 우주론은 그래서 가짜 진공이 이제 진짜 진공으로 멈추면서 지금의 우리 우주와 같은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예. 그러면 1950년대 그 존 휠러라는 그 물리학자는 그 양자 수준에서는 그 끊임없는 그 거품 입자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거품 입자요? 예. 그 양자 거품론이 맞다면은 그 우주는 그 수많은 거품들이 그 앞서 말한 과정으로 이제 그 팽창을 하고 또 지금 어디서는 또 아직도 팽창을 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팽창을 멈추고 또 팽창을 하던 우주는 또 다시 또 가짜 진공을 만들어내고 또 다시 거기서 우주들이 팽창하고 이렇게 뭐 무한한 그냥 우주가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게 증거가 있는 겁니까? 증거가 발견된 건 없죠. 그렇지만 이게 또 이론상으로 안 될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 인플레이션 이론도 그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가설이었지만 그 점점 정설이 되어가고 있고 그 또 힉스 입자 같은 그 이론상으로만 그 존재를 예측했지만 그 현대 기술로 그 예측한 대로 그대로 존재 증거가 발견되듯이 뭐 가설이라고 뭐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 이론에 따르면은 또 우리 우주와 또 똑같은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똑같은 우주가 있다고 하면 그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무한한 우주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우리 우주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다 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물질의 최소 단위를 보면 그 쿼크라는 게 있어요. 이 쿼크가 모여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 우주는 그 양성자와 중성자를 우주 크기만하게 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X, Y, Z 좌표로. 네. 그럼 이 3차원으로 쌓은 양성자를 1차원의 뭐 배열로 환산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배열의 크기는 10의 118승입니다. 역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감은 잘 안 오지만 아무튼 이만한 크기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이 공간의 한 지점에는 양성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양성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2의 10승에 118승 이런 거는 그냥 대충 이제 10의 10승에 118승이라고 뭐 하고요.
워낙에 크다 보니 이 양성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이제 어림잡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우주와 양성자별이 똑같은 가장 가까운 우주는 10의 10승에 118승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나와 똑같은 그 존재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유튜브를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에 10승에 118승 떨어진 곳에서 저와 똑같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영국 런던 대학 출신의 그 저술가 그 마커스 초운이 자신의 저서 그 더 네버엔딩 데이즈 오브 빙 데드라는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한국 제목으로 네버엔딩 유니버스죠? 예. 그 사실 저거는 그 똑같은 우주의 거리이고 나와 똑같은 그 인물을 만날 수 있는 거리는 이거보다 더 적게 10의 10승에 28승/라고 합니다. 다만 뭐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고 정말 그 우주가 무한히 많다는 가설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죠. 그 무한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똑같은 우주도 무한하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이거 너무나 엄청난 크기 숫자다 보니 사실 현실성 없는 거리죠. 아무튼 뭐 그 수많은 영화나 만화, 소설 등에 등장하는 또 다른 평행 우주가 있다는 거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저렇게 멀리 있으므로 뭐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걸 주장하는 뭐 학자들도 있긴 하지만요. 그 정말 다른 우주에 정말 지금 우리 우주와 똑같은 곳이 있고 그 중성자, 양성자 단위까지 똑같을 겁니다. 즉 이렇게 우리 우주와 똑같다면 구성 요소인 나와 똑같은 개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금 이곳에 나와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래도 정말 진짜 아주 먼 곳에 또 다른 내가 어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뭐 재밌고 신기하긴 하죠. 신기할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럼 그 마블 코믹스나 그 영화처럼 여러 그 다중우주가 인커전, 뭐 즉 중첩되는 것도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우주가 정말 계속 팽창한다고 하면 뭐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점점 커져서 언젠가는 뭐 다른 우주와 만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엄청난 시간이라 뭐 그때까지 이제 뭐 별들이나 뭐 이런 은하들이 다 살아있을 수는 없겠지만요. 또 반대로 우주의 팽창이 점점 약해진다면은 뭐 다른 우주를 만날 일은 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고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암흑 에너지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우주가 뭐 팽창할 수도 있고 다시 뭐 쪼그라들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중우주의 존재와 우리 우주와 같은 우주의 존재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